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.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.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,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고 대비책은 없는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리고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예, 밤사이 전국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. 수도권은 빗줄기가 비교적 약해지긴 했지만 남부지방과 충청은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잖아요. 네,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먼저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좀 살펴보면요. 예. 이 전북 군산 272mm, 이 충남부여 210mm의 비가 내렸고 경기 남양주 204mm, 서울 노원구 199mm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. 얼핏 보면 이제 수도권과 충청, 이 전북 지역에 골고루 비가 내렸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예. 이 수도권의 비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내린 비고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늘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200mm가 넘는 이 비가 쏟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폭우의 중심부가 이동을 하면서 이 지역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됐다,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수도권의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 서울과 경기에 내려졌던 이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. 하지만 이제 충청과 이 전북 지역은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예. 충청과 이 전북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도 급상승하고 있는데요. 한강에서는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IC가 통제가 되고 있고, 이 대전과 전주 그리고 이 정읍 지역 그러니까 이 금강과 영산강, 이 섬진강 지역의 일부 지점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댐들도 본격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 주변에 있는 저지대 주민분들은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예, 이처럼 밤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피해 상황 좀 어떻습니까?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? 예, 우려했던 것 같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요. 예. 안타깝게도 실종되신 분이 한 분 있었고요. 예. 부상자도 있었고요. 또 11일 부산 같은 경우 60대 여성분이 또 실종된 분이 또 있고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사이 좀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됐고 이 차량도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나왔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 도로가 침수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네, 것 그렇습니다. 같아요.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계신 게 예.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이동을 하시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. 예컨대 3분의 2 이상 자동차 타이어가 잠겼을 때 무리하게 운전을 하신다거나 이동을 하신다거나 하면 자동차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. 또 운전하시는 분도 역시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차를 놔두시는 게 낫지 무리하게 시동을 거시고 무리하게 대피하시고 이건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예, 오히려 섣부른 행동보다는 네, 그렇습니다. 차분하고 침착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자, 어제부터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주말까지 더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거든요. 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더 걱정일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비가 예고가 돼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. 이 모레까지 이 충청과 이 전북에는 최대 40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. 그리고 이제 전남과 경북에도 300mm, 이 수도권에도 1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.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이번 집중호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, 그리고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. 시간당 100mm 예보는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나온 예보인데, 사실상 이 기상청에서 비 예보를 낼 수 있는 이 최상단의 강우 강도를 지금 예보로 내렸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기상 당국도 그만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이 비를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. 어쩌면 어제와 오늘 오전에 내린 비는 예고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예.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, 내일 오전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가까운 예로 이제 지난해 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시간당 140mm의 비가 쏟아졌거든요.
그런 수준의 비가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주말까지는 정말로 비 피해 관련해서 너무나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 자,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. 이 밤새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이 충남 부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집을 덮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집안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 위험이 더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충남 부여뿐만 아니라 전국 산간 지역 도로변에서 다수의 그 산사태가 있어서요.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요. 예.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벌써 비가 전국적으로 100mm 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뭐 200, 300mm까지도 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집안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특히 오늘이나 오늘 야간이나 내일 또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요. 이럴 때 또 비가 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그 산사태 우려가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이 산사태가 나는 그 전조 증상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. 우선은 뭐 나무가 흔들리거나 평상시 없던 그 토사나 흙탕물이 흘러내린다거나 또는 그 평상시에 없던 어떤 굉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예.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사태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 감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대피하시고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요. 특히 대피하실 때는 이 산간 지역에는 민가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가스나 전기는 반드시 차단을 하시고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가 앞서도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지난 9일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이 강원 정선군의 그 피암터널 구간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계속해서 연속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산사태가 난 곳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그럴 높지 않습니까? 가능성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결국 산사태가 난다라는 것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꽉 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또 경사가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로 인해서 집안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났던 곳이 또 안 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 예,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자, 요즘 비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찬 비가 내리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? 네,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이 북쪽에 차고 이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서로 성격이 다르면 많이 다투잖아요. 예. 그것처럼 이제 지금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들이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으면서 강하게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 기단들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 경계에는 전선, 그러니까 이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지는데요. 두 기단들이 더 맹렬하게 싸울수록 이 통로는 동서로 길게 그리고 남북으로는 이 좁게 만들어집니다. 이 마치 압축되는 것처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넓게 펼쳐져서 들어와야 할 비구름들이 압축이 되면서 한 곳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좁은 통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구름이 특정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날씨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내일 이제 충청과 호남 지역에 이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예. 더 많은 공기들이 압축이 되고 비구름 통로가 압축되면서 매우 강한 비구름들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더 많은 비가 압축이 되면서 더 거세고 세찬 비가 내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내리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물폭탄이 예보가 되면 물론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야겠습니다만 혹시나 밖에 있을 때 이런 비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특히 이제 저지대에 그 거주하시는 분이나 주택이라 이렇게 더더욱 위험한데요. 그 저지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가 오면 침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은 특히 야간에 좀 주의를 굉장히 더 기울이셔야 되는 게 물론이고요. 그다음에 대피하실 때도 창문이나 문을 반드시 닫아두셔야죠. 그렇지 않으면 침수와 또 다른 창문으로 다수의 그 물이 들어와서 또 다른 어떤 물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외출 시에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창문이나 문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꼭 닫고 외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. 특히 무리하게 농어촌 지역에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물꼬를 보신다거나 이럴 때 폭우가 오고 이런 지역에서 그런 거는 조금 좀 나중에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.
이번에는 이번 장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마 초반에는 이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도깨비 장마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어제부터 좀 장맛비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올해 장마 초반부에는 이 폭우가 쏟아진 뒤에 폭염이 나타나고 또 이 폭염 뒤에는 다시 폭우가 반복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날씨가 워낙에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뭐 도깨비 장마 그리고 홍길동 장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이 변덕이 심했던 이유는 장마 초반에는 이 저기압이 남쪽에 있는 정체 전선을 한 번에 끌어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저기압이 정체 전선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. 저기압이 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비가 확 내렸다가 저기압이 물러가면은 이 폭염이 나타나는 그런 날씨가 반복이 됐고 여기에 이제 중규모라고 불리는 작은 요란들이 소낙성, 국지성 호우를 쏟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좀 양상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여름철이 이제 절정으로 다가가면서 이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는 이 저기압이 정체를 하면서 이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우리나라 상공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이 성질이 다른 이 두 기단이 강하게 충돌을 하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 이번 주 초반까지는 이 중규모라고 불리는 미들급의 비구름들이 장맛비를 좀 주도를 했다면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한 체급 높은 헤비급 기단들이 충돌을 하면서 장맛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장마, 진짜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저희가 평소 예상했던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 장마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앞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. 그 경계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예. 이 앞으로 장맛비도 이 기단의 대결이 멈추는 시점에 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음 주까지는 북쪽에서 저기압이 정체를 하면서 대륙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릴 거고요.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는 그런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머물면서 남북으로 진동, 그러니까 이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굵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이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다음 주 예상이 중반까지요? 네, 네.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남북으로의 기단 대치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이 정체 전선,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북상을 하느냐 아니면 남쪽으로 남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마 종료 시점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에 두 기단들이 강하게 대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정체 전선의 위치가 좀 불확실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 돼봐야 좀 장마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 일단 우선 어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예고가 됐습니다. 또 다음 주 중반까지도 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예,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. 그렇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서 인명 피해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침수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? 예년에도 그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고요. 이번에도 부천 지역 같은 경우 집에 수톤의 물이 차서 고통을 겪으신 분도 있고요. 그래서 그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차수판이나 이런 그 침수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가 많은 동네나 이런데 대비한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 장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. 그래도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 모래주머니 같은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반지하 창문 연결되는 주위에다가 좀 쌓아서 집으로 창문을 통해서 다량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실 필요가 있고요. 역시 창문은 꼭 닫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집이 물에 잠겼을 때 많이들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렇습니다. 궁금하고. 당황하실 수밖에 예. 없는 거고요. 특히 물이 이제 그
물에 침수가 되면 그 자체도 피해를 엄청나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전기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. 예. 모든 집엔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침수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전기적인 위험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하나 이제 대피하셨다가 물이 장마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물을 빼고 대구로 이제 복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예. 도시가스나 LPG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장마로 인해서 배관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. 그다음에 무리하게 전기 콘센트를 꽂거나 전기용품을 사용하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용품이 어떤 전기적인 문제, 합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완전하게 뺀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전기 콘센트나 이런 부분이 분전반이나 이런 부분이 물이 찼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그 다음부터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무리해서 다시 입주해서 쓰시는 건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절대 인명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,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